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저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겨울철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창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흔히 가을 탄다라는 이야기 하듯이 겨울 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계절도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분이 울적해지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죠. 네. 대부분 우울증은 겨울에 더 심해지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우울증을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계절성 합니다. 특히 겨울에 많아서 겨울철 우울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의 약 15%가 겨울철이 되면 다소 기분이 울적해짐을 경험하고 네. 2~3%는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가을 탄다, 겨울 탄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절의 영향을 받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날이 추워지니까 막 마음도 좀 추워지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우울증의 발생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네. 일조량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일조량, 있습니다. 햇볕의 양과 일조 시간의 부족이 에너지 부족과 활동량 저하, 슬픔, 과식, 과수면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계절성 우울증 환자들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계절성 우울증이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어떤 게 다른가요? 네, 우울증 환자는 모두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계절성 우울증 환자 역시 쉽게 피로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의욕 상실 증세를 보입니다. 네. 하지만 식욕 저하를 동반하는 일반 우울증과 달리 계절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많이 먹고 단 음식과 당분을 찾고 식욕이 왕성해져 살이 찌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계절성 우울증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절이 바뀌면, 즉 뭐 겨울에서 봄이 되면 이 우울증 증상도 완화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증상은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 사라집니다. 겨울철 우울증은 20대 이상이 되면 발생하고 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비교적 겨울철 일조량이 적은 북반구 국가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네. 낮에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순환 근무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계절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울증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연 선생님 잘 들으시고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연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불면증을 겪고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틈만 나면 잠이 옵니다.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요. 집중도 안 되고 힘도 빠지다 보니까 우울의 늪에 더 빠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분이 지속되면 또 잠을 설치게 되고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자분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은데 잠을 잘 자는 것 우울증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잠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고 네. 균형적인 식생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제 복용이나 하루 8잔 정도의 수분 섭취를 통해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평소보다 야외 활동을 늘리거나 걷기, 조깅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 에너지를 높여주며 정신적, 신체적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햇빛과 운동 얘기도 해주셨는데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거든요. 비타민의 보충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서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는데 이게 우울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햇볕을 많이 보는 것,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인 우유나 노른자, 등푸른 생선 등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것도 어렵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우울증 어쨌든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우울증이 있을 때 마음을 좀 가다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이면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주변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를 늘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했던 그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면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해줘야 한다.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감정을 표출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일단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우울할 때 누군가랑 같이 얘기하고 내가 힘들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자체로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정답 O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우울한 감정은 적절히 표현이 되고 네. 분출이 되어야 병이 되지 않습니다. 음. 감정이 표현되지 않을 때 이 쌓이게 되고 네. 더욱더 그 감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우울한 마음을 표현하면 그 순간 감정이 해소되고 타인의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울한 마음이 드실 때는 꼭 그 감정을 표출하는 습관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일기를 쓰는 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Y일까요? X일까요? 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되냐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표출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직접 누구에게 표출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맞았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네. 이 파악하는 것이 우울증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내 생각과 그때 느끼는 감정을 기록해보고 일기 쓰는 시간을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일기 쓰는 습관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간의 우울증 약 복용은 위험하다. 장기간의 우울증 약 복용은 위험하다. 이건 사실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약이라는 건 좀 내성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이 우울증 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면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약 복용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 정답 O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X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랫동안 예. 먹는 게 괜찮다는 건가요? 네, 항우울제는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네. 대략 2주 이상 지나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증상이 호전되고 최소 6개월 정도는 유지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일찍 약을 중단해서 재발을 하거든요. 덧붙여 이 항우울제를 오래 복용하면 치매에 걸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맞아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코로나 블루에 이어 겨울철 블루까지 겹쳐서 많은 분들의 기분이 우울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셔서 우울한 기분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